안녕하세요. 그래서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신동엽 문학상 수상시인과 수상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동엽 문학상은 고 신동엽 시인의 문학과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지원하기 위해 1982년 신동엽 시인의 유족과 창비가 공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애초에는 신동엽 창작기금이었으나 2004년 제22회부터 신동엽 창작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제30회부터는 신동엽 문학상으로 개칭했습니다. 신동엽 창작기금에서 마련한 이 상은 일반적인 문학상들과 달리 역량 있는 작가가 우리 문학을 빛낼 뛰어난 작품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성격을 지닙니다. 수상자의 선정에서는 신동엽의 문학 정신을 폐쇄적인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한 작가여야 한다는 것, 시와 소설 어느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제39회 신동엽 문학상 수상작은 지난 7월 22일 김형수 시인 소설가, 박준 시인, 심진경 한규 문학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정훈 시인의 시집 쏘가리 호랑이, 박상영 작가의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 그리고 장은영 문학평론가의 평론 인간적인 죽음, 그런 미래를 상상하는 일 김사일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정훈 시인은 1967년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2013년 한국일보 신춘 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상작 시집 쏘가리 호랑이는 생명력 넘치는 자연과 노동의 현장에 시적 깊이를 더한 시집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시, 소설 부문 각 2천만 원, 평론 부문 7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판사 창비의 네이버 블로그에 소개된 이정훈 시인과의 짧은 인터뷰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편집자와 이정훈 시인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2013년 한국일보 등단 후 출간하는 첫 시집입니다.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30대 후반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견은 못 되었고 중년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머리 한번 쓸어줍니다. 한 계절을 책으로 소일하며 유폐되는 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려 실현될 줄 몰랐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죽음의 한 연고를 다시 읽는 데카메론이 오래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등단 당시 화물차 운전사라는 이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길 위의 노동자로서 시를 쓰는 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 평쯤 되는 공간에 앉아 핸들 1개와 페달 3개를 밀고 당기면 살게 됩니다. 둥근 핸들은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식탁도 되고 책상도 됩니다. 몸과 의식이 생계 쪽으로 혹은 반대쪽으로 돌아갈 때마다 바깥은 달라집니다. 이 편차 속에서 시의 연료는 무한정 타오릅니다. 운전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첫 시집을 엮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자본주의적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산과 강물, 짐승, 물고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습니다. 그들은 동료였고 부모, 형제, 애인이었으며 한 시대였습니다.
원수 갚듯 쓰기도 했고 제사상의 충문, 장례식의 기도였으며 말문이 터지지 않은 아이의 제잘거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받을 것을 미리 받았으니 드디어 탕감입니다. 모호한 몇 구절을 약간의 이자로 얹어둡니다. 어디로 가든 그 무엇도 저를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착을 느끼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쏘가리 호랑이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증이 교차합니다. 제 손으로 옮겼으니 제 작품이라고 말해야겠지만 세 개를 한 줄로 움켜쥐지도 도끼로 후려 패듯 쓰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굶주린 사람이 그렇듯 입안의 것을 뱉지 않으려 애쓴 기억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갈 때의 유일한 계획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획이라는 글자는 휙이나 확과 닮았지만 몹시 매몰차 보입니다. 계획 같은 걸 따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끝없이 기대하고 동경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발과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잊은 것처럼 한층 치열하게 무계획적으로 살겠습니다. 네, 이정훈 시인이 가장 애착을 느낀다는 작품 쏘가리 호랑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쏘가리 호랑이 이정훈. 나는 가끔 생각한다. 범들이 강물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범이 되고 싶었던 큰아버지는 얼룩얼룩한 가죽에 쇠촉 자국만 남아 집으로 돌아오진 못하고 병창 아래 엎드려 있는 거라고. 할애비는 밤마다 마당귀를 단단히 여몄다. 아버지는 굴속 같은 고라댕이가 싫어 산등성이로 쏘다니다 손가락만 하나씩 잘라먹고 날 뱉어냈다. 오도둑 소리에 앞병창 귀퉁이가 와지끈 무너져 내렸고 손가락 3개를 깨물어 먹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밟고 다니던 병창 아래서 작사를 간다. 바위 너덜마다 사슴떼가 몰려나와 청태를 뜯고 멧돼지, 곰이 덜걱덜걱 나무 뜬걸 파헤치는 소리. 내가 작사를 움켜쥐어 물속 산맥을 타넘으면 덩굴무늬 우수리 범이 가장 연한 물살을 꼬리에 말아 따라오고 들판을 걸어가면 구름무늬 조선 표범이 가장 깊은 바람을 불에 감춰 끝없이 달려가고 수염이 낯섰을라나 큰아버지는 덤불에서 장과를 주워 먹고 동굴 속 낙엽잠이 들 때마다 내 송곳니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짐승이 피를 몸에 바를 때마다 하루하루 집을 잊고 아버지를 잊었다. 벼락에 부러진 거대한 사슬의 나무 아래 저 물박 인간의 나라를 파묻어 버렸을 때 별과 별 사이 가득한 이끼가 내 눈에 흰 창을 지우고 등줄기 가득 가시가 돋아났다. 심장이 둘로 갈라져 아가미 양쪽에서 퍼덕 거리기 시작했다. 산과 산 사이 소와 여울, 여울과 소가 끊을 듯 흘러간다. 좌향 한 번 틀지 않고 수십 대를 버티는 일가부치들. 지붕과 지붕이 툭툭 붉어진 저 산 줄기줄기. 큰아버지가 살고 할애비가 살고 해지는 병창 바위 처마에 걸터 앉으면 언제나
아버지의 없는 손가락. 나는 살며시 한편, 살며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